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그게 뭐 한 1, 20분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이가 없을 때와 아이가 있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컬처럴트 임영웅입니다. 집이 좀 작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정도의 느낌만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이게 꼭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니까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좀 할애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소품류들이나 그런 것들은 소규모 외에는 좀 적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뭐 갑자기 뭐 거실에 큰 티테이블을 놓고 싶고 발코니 쪽에 나는 햇살 좋은 날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거나 차를 한잔 하고 싶어서 꼭 필요하다. 뭐 다 되게 좋은 건데 좁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것만 있겠지만 살다 보면 거기에 플러스로 또 뭐가 낮을 거고 뭐가 낮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키우는 집은 그냥 웬만하면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아이 없을 때 정말 집을 아주 예쁘게 대신 뭐 저희 스타일대로 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좀 부질없어졌다. 네, 그냥 아이 위주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아이가 좀 크거나 그런 다음에 좀 신경 써서 공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집은 어떤 스타일로 꾸미고 있어요? 저희 집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있어서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아이가 없을 때와 아이가 있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그게 뭐 한 1, 20분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 대신 이제 뭘 이렇게 많이 갖다 놓진 않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뭐 그렇게 해서 살고 있죠. 집이 뭐 원룸 타입이 있을 거고 투룸 타입이 있을 거고 어쨌든 뭐 평형대나 뭐 20평대, 30평대 뭐 각종 다양하게 있는데 뭐 판상형도 있고 뭐 투베이 뭐 이런 쓰리베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뽑으셔서 그 중에 고민해서 좀 줄여서 좀 적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기본적인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해야겠지만 우리 집에 신발이 너무 많아. 신발장을 크게 오케이 다 좋은데 거기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하면 생활 패턴도 바뀐 공간에 대해서 맞춰서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이제 그냥 생활 패턴 그대로 가시는 것도 저는 약간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뭐 책상을 비유를 하자면 어지럽히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책상을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되면 좀 한 번은 버릴 것들 버리고 짐 정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쓰시는 것들도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조금 분위기나 공간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러면 유지보수가 어렵거나 금방 망가지기 쉬운 인테리어 예시가 있을까요? 공간에 컬러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주거 공간이나 뭐 그런 것들은 오랜 장기간 동안 생활을 하는 공간이라서 패션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나 뭐 매해 트렌드가 바뀌듯이 올해 모자이크 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치면 또 내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보단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심플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서 포인트 소품들이나 그런 것들로 공간을 좀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얀 도화지 느낌.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라고. 하얀 도화지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 거기에 소품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좋아하시는 것들, 그런 소품, 뭐 그런 거 디스플레이는 이제 직접 그리셔서 하시는 게 멀리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에 이제 뭐 저희가 주거 공간에 아치형 도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무몰딩이나 문선 라인을 아예 없애는 그런 심플한 것들이 더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 네. 화장실도 이런 거 나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세면대 밑에 하부장을 좀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화장실을 생각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습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특히 하부장 같은 경우는 보통 목재 소재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마감이 코팅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습이 먹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독립형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족 타입의 이제 욕조들, 그런 것들은 예쁘죠. 예쁜데 사용상은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이제 옷을 탈의하고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와 그런 마감재들과의 맞게 닿았을 때 좀 상처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뭐 원하시는 부분이 뭐 타일은 요즘에 다 졸리컷으로 원하시잖아요. 예쁘고 좋은데 졸리컷은 날카로워요. 확실히. 그렇다고 이제 뭐 만졌을 때 손을 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타일이라는 소재는 어쨌든 차가운 느낌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조는 저희가 맨살이 닿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 아파트에서 그 입주하면 세대주분들이 이제 줄눈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는 저는 좀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일단 예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줄눈이 일반 뭐 탄성 줄눈이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줄눈들, 그런 것들로 했을 때도 뭐 충분히 유지 보수가 가능한데 그런 것까지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런 걸 쓴다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에 별로인. 곰팡이 때문에 하시지 않나요? 화장실에 곰팡이가 쓸 정도로 이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뭘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난 이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고. 요즘에는 주방 마감재가 좀 예전보다는 되게 많아져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조대리석 계열로 상판이나,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게 있었죠. 그냥 공식적으로 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하부장 사이는 타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쿡탑이나 싱크볼 있는 쪽에는 뭐 기름때든 물때든 이런 것들이 벽에 많이 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매지 사이에 들어가는 그 때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상판하고 그 벽면의 마감재를 동일한 걸로 이제 좀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해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지 보수는 좋더라고요. 요즘에 인덕션을 많이 하시는데, 인덕션을 할 때는 이제 전기 사용 용량을 좀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업체에서 다 알아서 별도로 뭐 차단기도 설치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인덕션 설치하실 때는 고민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 사무실 공간. 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표님들이 뭐 그냥 정해주는 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번 이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좀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공간이나 뭐 오피스나 이런 걸 하면 직원들한테도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을 하자. 많은 구성원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지럽히고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쓰시는 게 새로운 마음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가구 배치나 선택에 팁이 있으실까요? 동선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피스 같은 경우나 상공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좀 동선을 넓게 적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움직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꽤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좀 넓게 하고 다른 구성 요소들을 좀 공간이 안 나온다면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게 맞다. 집 같은 경우 주거 공간도 기존의 톤? 그러니까 뭐 기존의 톤이 정말 없다 하더라도 이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톤앤면으로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컬러의 뭔가 오브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되게 좀 어느 정도 톤이 맞춰가는 그런 오브제들을 좀 선택하셔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죠. 약간 고급져 보이는 인테리어를 위한 팁이 있으실까요? 요즘 트렌드는 그냥 고급져 보이는 건 미니멀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간 안에서 뭔가 북적북적되지 않는 그냥 미니멀한 느낌의 것들. 우리 흔히 아는 뭐 무몰딩, 뭐 무문선 뭐 그런 것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지보수도 괜찮아요. 쓰기. 무몰딩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뭐 비용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장을 좀 페인트 마감을 많이 하시는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유지보수나 뭐 도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지보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부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기존 컬러와 새로운 컬러를 똑같은 뭐 컬러나 소재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이색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마감재를 바꾸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원목마루였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부분적으로 뭐 파손이 된 게 있어서 교체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부분도 이색이 지는 거고 뭐 페인트 벽면에 우리가 터치업을 좀 보게 되면 그것도 좀 티는 나죠. 대표님 클라이언트 중에 사진 이런 거 가져와갖고 이거 뭐 해달라고 하면 대표님 입장에서 이거는 좀 많이 이런 사례도 혹시 그런 것들 있죠. 뭐 요즘에 뭐 주방 상판에 대리석을 올리고 싶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비추죠. 그러니까 대리석이 뭐 다 좋은데 예쁘고 고급지고 다 좋은데 이제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리석의 그런 천연 느낌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실용적인 소재로 나온 것들이 이제 세라믹 상판이나 이런 것들인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소재에 대한 절충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 한번 적용하면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전체적인 공간, 상공간이든 주거 공간이든 뭐 오피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공간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너무 미적인 걸로만 치우치게 되면 그 이외에 이제 실용적인 것들 혹은 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도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한 번씩 드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위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러서 효과적으로 좀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